요즘 자동차가 없는 집들이 없죠. 예전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차가 있는 집이 거의 없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네, 이렇게 차가 많다 보니 자연히 사고도 많고요. 차로 인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생기는 거 사실입니다. 일전에 제가 카센터를 한번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도 늘 사고가 나는 차가 사고가 난다고 말이에요. 참 이상하게도 사고가 나는 부위만 사고가 계속 난다고 말입니다. 물론 이 역시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 습관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 운전자의 성격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 평안한 마음으로, 늘 안정적인 마음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의 성격은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변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보통 성당이나 절에 가면 경건해지고 고요해지죠. 네,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라도 시끄러운 곳에 나오게 되면 급해지고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네, 맞습니다. 이를 두고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이중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동차,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늘 안정적이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쩌면 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늘 안전한 운행이 되겠죠. 하여 오늘은 풍수학적으로 자동차 안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과 꼭 두었으면 하는 것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먼저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풍수학이라는 학문은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하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이 평안하고 안정적이라면 물론 나의 마음 역시 평안하고 고요해질 것이고요. 눈으로 보는 것이 거칠고 불안하다면 나의 마음 역시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을 전제로 둔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를 우리 자동차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 자동차라는 것은 우리 풍수학 이론에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 또한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왜냐고요? 풍수학은 조선시대 이론이니까 말입니다. 이론이라면 과거 학문을 기준으로 대입해보면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모든 풍수 인테리어들이 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것들입니다. 왜냐고요? 과거에는 현관이라는 것이 없었죠. 또 주방이라는 것도 없었죠. 하지만 이 현관이 과거의 대문 역할을 하기에 또한 주방이 과거의 부엌 역할을 하기에 대문 풍수를 현관 풍수에, 부엌 풍수를 주방 풍수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자동차는 예전 우리 풍수학으로 말하면 가마나 마차가 되겠죠. 이는 부의 상징이었으며 명예의 상징이었으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가마라는 것은 분명히 신분에 따라 그 타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요즘은 이 신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여 신분적인 것보다 일상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적이나 미신적인 것, 주술적인 것은 절대 차 안에 두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차 안에 부적을 두시는 것은 미신적인 행동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차 안에 십자가를 두는 것은 절대 미신이 아니고요. 이는 종교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 하는 아주 좋은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불교를 신앙으로 가지신 분들이시라면 눈에 보이는 룸미러에 염주를 하나 걸어두는 거 아주 좋은 행동이겠죠. 네, 맞습니다. 분명 미신과 종교는 다른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이 부적이나 주술적인 것들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재수없는 일을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꼭 하나 명심하실 것은 십자가든 염주든 묵주이든 차 안에 걸어두실 것이라면 반드시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의 축성이나 축복을 마친 것을 사용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돈 주고 하나 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부적이나 주술적인 것에 영적인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이들이 이걸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돈을 받고 이 물건에 성사를 주시는 거 절대로 아니죠. 꼭
명심하십시오. 부적은 귀신을 부르는 것이며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찜찜함을 남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차 안에는 항상 자신의 직업을 상징하는 것을 두셔야 합니다. 이는 명예운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전 고시생들은 잠을 잘 때도 책을 베고 잤고 또 책을 손에 들고 잤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책 안의 내용들이 머리에 들어오는 것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네, 그만큼의 열망과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내는 마음이라는 거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죠. 맞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성공을 암시하는 것을 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사시라면 가운이나 청진기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조그만한 요리도구 소품이라도 두시라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은 늘 여러분의 무의식을 자극할 것이고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여러분의 성취 욕구를 심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사진 작은 것을 하나 두십시오. 이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 자신의 자식을 태우고도 그러할까요? 자신의 가족을 태우고도 그러할까요? 아마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 가족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생각, 그 마음만으로도 운전은 부드러워질 것이고 아마 누군가 내 앞에 끼어들게 되더라도요, 에이, 내 큰딸도 내 집사람도 운전을 하는데 어디 가서 저럴 수 있겠지 라는 생각 할 것입니다. 이 가족사진은 마음의 안정과 평화로움을 만드는 최고의 소품입니다. 물론 운전을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안전운전을 보장해 줄 등불이 되겠죠. 작은 것이라도 눈에 보이는 곳에 하나 붙여 두십시오. 내 자식이 보는데, 내 아내가 보는데 남에게 욕하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쓰레기와 청소 상태입니다. 아마 새 차를 사보신 분들이시라면, 아니면 새 옷이라도 사보신 분들이시라면 새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누구나 다 이러하다고 합니다. 더러운 곳에서는 누구나 다 바닥에 침을 뱉고 쓰레기도 막 버리지만요, 깨끗한 곳에서는 누구도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차는 더합니다. 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차를 정말 깨끗이 유지를 하죠. 물론 이 차 안에는 쓰레기나 더러움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급차일수록 양보를 더 잘해줍니다. 네, 더 편안하게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절대 차 안에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주 청소를 하시거나 세차를 자주 하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운전 습관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날카로운 것은 절대 차 안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 풍수학에서는 어디에서든 이 날카로운 것을 가장 조심하고 가장 경계를 합니다. 왜냐고요? 이는 사람의 무의식을 가장 거칠게, 가장 차갑게 하기에 그러합니다. 네, 냉정하고 날카롭게 하죠. 이러니 사소한 잘못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조그마한 잘못도 기어코 지적을 해야 하고요, 남의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기에 이것이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도로상이라면 아주 위험할 것입니다. 절대 남과 다투지 마십시오. 나도 잘못을 할 수 있고요, 내 아들, 내 딸도 나가면 작은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 인간이겠죠. 물론 음악도 차 안에서는 부드러운 것, 안정적인 것을 들으시고요, 말도 부드럽게 평안하게 하시려고 하시고요, 마음 역시도 부드럽게 가지시려고 하십시오. 그러자면 무조건 치워야 하는 것이 이 날카로운 물건입니다. 절대 차 안에 이런 것 두시면 안 됩니다. 풍수라는 것은 이렇게 절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작은 요인 하나가 내 무의식을 자극하게 되고요, 이것이 내 행동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도 모르는 작은 불쾌한 마음 하나가요, 상대의 말을 삐딱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고요, 이로 인해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네, 맞습니다. 모든 경찰관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도 합니다. 모든 큰 싸움이 사실 별것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될 것, 허허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말입니다. 늘 사소한 아주 작은 것에도 여유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과 즐거움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